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갑질 용역경비대장 해임 요구 및 특수경비 용역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교지대회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갑질을 멈춰라! 석유공사가 책임져라! 처우 개선 멈춰라! 한국석유공사의 규탄 합성 시작! 규탄 함성 좋습니다. 네, 3시가 아직 덜 됐지만 이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내렸죠? 네. 마치 우리 양해동 열사의 피눈물이 비로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양해동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늘도 건설노조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사 독재 시절에도 보지 못한 장래 행렬을 막아 나선 윤석열 정권, 노동자를 다 때려잡겠다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우리는 다시 투쟁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그곳에 우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열사가 염원했던 갑질 없는 세상, 우리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결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석유공사의 직장 내 갑질 책임 있는 해결과 석유비축 특수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결의대회를 여기 계신 동지들의 입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중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 불편하지 않으신 동지들은 자리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 쌍둥이의 중학생의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양해동 열사가 노동조합 하면서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염원하며 노동조합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걸림돌로 여기고 우리 양해동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비록 양해동 동지의 육신은 같지만 우리 양해동 동지의 뜻을 이어가다 우리 산자들이 7월 총포 승리하고 반드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는 그 길에 결의를 담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노동자의 국가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찬 팔뚝질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 우리는 간대로
날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남아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야 따르라. 네, 자리에 앉기 전에 구호 두 가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경비대장 비호하는 한국석유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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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사정신 계승하여 7월 총폭 성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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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4개월째 진행되는 투쟁 속에 우리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가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계화 부본부장님 외 3초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52일째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서진산업 산해하청 울산지회 동지들 힘차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울산시당 노동자당 정현희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결의하나 임민정 운영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연맹 신인숙 사무국장님 함께 연대하고 계십니다. 마트노조에서도 왔습니다. 김혜정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종부 울산지부 이한별 조직부장님, 박수웅 총무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박성철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김정현 본부장님 외에 사무국 동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김원아 부지부장님과 간부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용학 지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규 사업장입니다. 박물관지회 강성현 지회장님과 간부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CCTV 관제센터 이미영 지부장님과 간부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구청장으로도 동구 김영주 지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김기환 하이텍 지회 김봉근 지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하기 전에 우리 CQ텍 한수원 자회사 이대희 분과장님들과 동지들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전국 9개 지사에서 새벽밥 먹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9개 지사 지회장님을 대표해서 이종수 석유공사 지부장님, 간부님들, 그리고 울산 조합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를 하다 보니 또 빠진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는 우리 서진 동지들, 이렇게 한 걸음에 다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송구합니다. 우리 반드시 투쟁 승리해서 우리 서진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사 순서입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김정현 본부장님 모시고 임찬 대회사 함성과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울산본부 본부장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전국에서 달려오신 석유 비축기지 동지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연대하여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윤석열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불신하신 양해동 열사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라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윤석열의 건설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 16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20여 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환장을 남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이 건설사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건설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건설노조만 탄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윤석열은 경제를 살릴 능력도 의지도 관심도 없고 외교 참사, 군력 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민주노총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노총을 때려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진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물대포와 체류탄이 등장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탄압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의 민주노총 탄압만이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도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4년 전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울산지회 울산지사 경비대장의 갑질은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전임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 우리 울산본부의 투쟁으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난 전임자의 후임으로 경비대장에 부임하였으면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에도 경비대장의 갑질의 수법이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용역회사의 지시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이런 경비대장을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호하고 감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비대장을 몰아내고 한국석유공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갑질하는 경비대장을 몰아내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윤석열도 몰아내어 우리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힘을 받아 7월 총파업도 성사시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나갑시다. 투쟁! 투쟁! 네, 잠깐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함께 연습한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을 멈춰라! 석유공사가 책임다! 처우개선 멈춰라! 윤석열 정권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규탄의 함성 시작! 네, 다음 발언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김계화 부본부장님으로부터 힘찬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김계화.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오늘 아침에 동지들 투쟁에 발언자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석유 비치기지를 지키는 우리 용역특수경비조합원 동지들이 여러 해 동안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4년째 배를 이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갑질하는 대장을 비호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 한국석유공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곳곳 여러 일터에서 투명인간처럼 부려지고 있는 용역경비 노동자들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발 뒤꿈치 군살마냥 마치 그렇게 시켜 먹어도 되는 것처럼 오만 잡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비대장의 이상한 업무 지시에 휘둘리며 자존심도 내놓고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터이기 때문에 내 노동으로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해야 할 중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오늘도 밤낮을 바꿔가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역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해야 하는 재계약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 용역 경비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어이없는 갑질까지 해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질을 당하면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갑질을 하는 관리자는 모릅니다. 아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가가 기업이 이렇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노동자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용역 경비 노동자들이 경비대장의 갑질로 힘들다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는 왜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까? 처우는 또 어떻습니까? 용역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역 중 제일 약한 고리가 용역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특수경비 노동자들에게 주는 수당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특수경비 노동자들 밤낮 바꿔가며 석유 비축 기지 지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채워야 기지도 제대로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기업인들이 비인간적인 노동 현장을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질서에 허우적대는 사이 반노동적이고 야만적인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국민들에게 민폐인 반노동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악마화시키고 갈라치기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가 빠진 기업들도 이때다 싶어 노동조합 탄압에 더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에 석유공사 또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아픈 손가락,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아픈 손가락, 용역노동자, 임금면에서도 처우면에서도 제일 약한 고리, 기업이 인건비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도록 용인한 제도가 바로 용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간 착취의 덫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노총이 이 비인간적이고 쓰레기 같은 덫을 치워야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역으로 갈라놓고 거기에 갑질까지 해가며 필요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 민주노총이 이 야만적인 반노동 윤석열 정권을 겪으면서 투쟁 의지를 제대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동지들도 더 힘내시고 석유공사가 관리감독, 처우개선 제대로 할 때까지, 동지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인천 동료사에 주신 김계아 부모부장님 다시 한번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경비대장 비호하는 한국석유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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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월 총파 성사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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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음 격려사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아마 양해동 열사는 모란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산화했던 전태일 열사 묘 옆에 안장될 것입니다.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도 전국에서 지금 연결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체를 대표해서 박성철 사무처장님으로부터 힘찬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호명을 해야 될 만큼 많은 곳에 연대해 주신 동지들 너무 감사합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성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한국 석유공사가 이렇게 상식적인 문제를 이렇게 푸는, 상식적으로 푸는 것을 의아해 왔는데, 오늘 제가 와서 이 건물을 보고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건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석유의 공기업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주는 누구죠? 기재부 모피아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관료 모피아들에게 떠넘기고 헐값에 넘긴 것을 넘어서 지금도 꼬박꼬박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자기가 진 건물에 국민의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석유공사의 사태입니다. 이러니 사회적 상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하나의 양심이 더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빠르게
민주노총을 조직해서 이제 정권의 소공사가 아니라 민중의 국민의 소개 공사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쩌십니까? 그런 상식이 없는 존재이다 보니까 누구나 지탄하는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소개공사가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 갑질 문제가 관리의 부실 책임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용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한국소개공사의 조직적이고 주대전 갑질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그 응당한 책임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소개공사가 미적거린다면 우리는 소개공사 사장 집을 가든 산자부 앞을 가든 국회 앞에 가든 이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동료들 그러겠죠? 비축기 정치들 그러겠죠? 오늘은 이 한마디겠지만 내일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할, 그리고 이 문제 책임질 그 어떤 곳이 어떤 자가 있는 것까지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물을 자세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지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4년 전 해결했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가? 그 문제는 부당한 소개공사의 태도에 있고 나쁜 용역업체에 있는 것이 번지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년 전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반복된 이유는 그건 무엇일까요? 달라진 것은 우리가 다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동료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아니 내가 나선다고 무엇이 될 것인가, 나만 못한 적처럼 정을 맞는 것 아닌가,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시 갑질과 불법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동지들,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우리가 이 침묵의 고요를 깨야 합니다. 이 침묵을 깨지 않으면 이번에 대장을 쫓아내도 다음에 또 갑질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한 일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료의 문제에도 나설 수 있는 것, 단결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주인입니다. 동지들 그렇죠? 네! 다시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에 세워야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침묵의 투쟁의 함성을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도 높아야 됩니다. 오늘 자기 사업장을 넘어서 동지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온 원전의 경비노동자들, 사업장과 사업소를 넘어서 함께 해준 많은 사업장의 동지들의 모범을 보고 해고 앞에서도, 자신의 운명이 걸린 해고 투쟁 앞에서도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를 함께 싸워 연대하겠다고 오신 우리 서진 동지들을, 이 모범을 보고 동료를 지킨 걸 넘어서 양회동 육사의 억울한 죽음에 연대하고 민주노총의 윤석열 탄압에 대응하는 투쟁에 연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모든 투쟁에 주인답게 연대하는 그런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한 주인으로 연대투쟁 강화하자! 투쟁! 네, 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한국소개공사 갑질 문제 해결하고 처우 개선 보장하라! 투쟁! 네, 다음 연대사 순서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정당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정당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노동자가 직접 정치할 때 이런 개 같은 세상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진보당 노동자당 부위원장 정현희 동지 입장에
반갑습니다. 동지들. 수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동자당 부위원장 정현입니다. 수행! 네!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갈 길에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에,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가장 방해가 되는 놈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 바로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은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마트에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한 달에 170만 원 받습니다. 어디 가서 내 월급이 얼마냐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노동조합을 하기 전에는. 하지만 노동조합을 하면서 내가 일하는 이 노동의 가치가 200도 되지 않는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저희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공공연대의 수많은 노동자들 다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우리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은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정치적 힘을 키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진보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마트에도 최저임금 투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휴업을 바꾸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단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탑마트라는 곳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 이 노동자들은 출근을 해서 자기 자신의 사장이 목장 운영을 하고 있는 목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모였고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갑질에 맞서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겠죠? 자신하고 계시죠? 왜?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저기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가장 큰 힘은 단결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서진 동지들, 금속의 동지들, 서비스의 동지들 모든 동지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법을 만들고 자신의 정치적 힘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서 반드시 이번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차게 투쟁합시다. 그 길에 아마 여기에 있는 세상이
투쟁에 연대해 주신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주 비축기지 지부장 이종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원초인 한국서유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하지만 작년부터 노사정 협의는 없고 계속해서 정규직 가드라인에 따라 2017년 이전 입사자만을 전환 대상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입사자는 비전환 대상자이고 현재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원초인 한국서유공사는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을 실직자로 만들 셈인가? 아니면 정규직 전환에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 무성의한 답변뿐인 한국서유공사는 각성하기 바란다. 짧은 용역기간으로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입조수당 등의 미설계로 용역업자의 임금 형상 시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서유공사와 경비대장은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법에 반하는 제초작업 등을 묵시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곡성지사에서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서유공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자유롭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지사 대장의 갑질 문제로 노동청에 갑질 신고하여 조사 중이고 방어부장 포함하여 경찰서에 CCTV 관련 근태관리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중입니다. 이에 우리 대원들이 수개월째 집회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제 실시로 용역 수행평가를 통해 9개 지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에게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집회, 시위 등까지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여 노동자의 헌법적 의무를 침해하는 한국서유공사는 각성하기 바란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에 제발 귀 기울여 처우 개선에 힘써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울산의 갑질 경비대장에 맞서 힘찬 투쟁을 이끌어가고 계신 이일재 울산 지회장님 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유 비축지부 울산 지회장 이일재입니다. 저희 지금 3월 8일에 울산 지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19번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부터 지금 이곳 본사 앞에서 집회 시작해서 오늘 7번째입니다. 대장은 제대 후에 몇 달 안 되어 부임한 관계로 오직 독단 독선에 의한 명령과 법정만을 강요하고 직장은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라는 가스라이팅 글귀를 매일 게시판에 올려 일만 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장, 저장이 있지만 방부장하고만 대화 후 행정을 시켜 카톡으로의 지시로 24시간 노출되어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사전 주의 한마디 없이 경위서 제출이라는 징계 압박 분위기로 우리 모두는 경위서 작성이라는 단어에 너희로제에 걸려있고 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소한 것도 방어부장에게 물어보고 허락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갑질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데 갑질이 아니고 소통 부재라 하면서 4년 동안 우리와 의논 한 번 안 하고 방어부장하고만 대화하고 우리에겐 독단독선의 일방적인 지시와 법정욕으로 우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었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대 근무자 대부분은 대장과의 신뢰는 무너졌고 얼굴만 봐도 치를 떠는데 석유공사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듯 합니다. 경비업법에도 없는 제초작업을 계약서에 넝쿨제거라는 명목이 있다 하여 작업 초기에는 주간근무로 변경도 해주고 작업자에게는 조기퇴근까지 시켜주며 제초작업, 제초액 살포를 업무시간 중에 실시. 2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논일던 고양이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시커멓게 타버린 풀들을 보면 매일 그 순찰로를 순찰하고 있는 우리 몸에는 아무 해가 없을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경비업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일을 경비대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시킨다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며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서 대원들은 다니는 와중에도 타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벌써 여러 명 이직했고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는데도 붙잡지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신임을 뽑는 채용 사이트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서 6월 2일 공고에 지금까지 4명 지원했으니 동종업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면접을 보는 상황을 보면 비교가 너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건 경비대장의 갑질과 군대같이 통제된 업무가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경비 지침의 필수 인원 제한으로 다른 모든 곳의 특수 경비 업무 종사자들은 휴가자 발생 시 퇴근을 하는데 울산지사만 대장의 금지 조치가 나온 이유로 퇴근을 못하게 하는 건 지사 지침을 떠나서 너무 불공평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퇴근을 못하게 되어 다른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대사자 발생 시 신임을 뽑다가도 면접 중인데도 취소해버리고 다시 공고내서 뽑아라 하더니 집회하고 그러니까 다시 안 뽑다고 합니다. 국가 중요시설의 인원 충원도 방어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의문입니다. 명절, 휴가기간 등 휴가자가 많이 발생 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사자가 발생해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필수 인원이 안 되면 그냥 비워버리고 근무를 서게 합니다. 국가 중요시설에서 업무 공백인데 이렇게 방어부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집회에 대한 보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용역에서는 이전 회사 때의 문제라 징계할 수 없다 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데 가해자는 갑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경비대장에게 갑질을 당했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방어부장에게 있다고는 하나 모든 업무 지침을 방어부장이 대장과만 이야기해서 바로 지시한다면 아무리 방어부장이 대원들에게 직접 지시하는 건 아니라지만 경비대장이 상의 한마디 하지 않는데 파견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쉬어야 할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방어부장과 경비대장, 이 경비대를 물러날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마지막 저희의 원하는 마음이 통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최고 운전 발언해주신 이은지 지사님께 음성박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은 합시다. 진실이 외로움에
다시 하겠습니다. 갑질을 멈춰라. 서기공사가 책임져라. 서기공사가 책임져라. 처우 개선 못하라. 처우 개선 못하라. 윤석열은 괜찮아. 윤석열은 괜찮아. 윤석열 정권과 한국 서기공사에 대한 규탄 함성 시작. 열사정신 계승하여 7월 촉법 성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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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월 촉법 성사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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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모두 총파업과 힘차게 파업가죠. 파업과 힘차게 지창하면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 동지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 투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는 동지의 약속 해골 둘중 나로 지킨다. 노조 깃발을 훔친 우리 우사의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투쟁을 훔친 우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쟁 현장에도 저희도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